오늘 서울경제 2025년도 9월 1일자 기사입니다. 장동혁 이 속옷까지 벗어주고 와도 칭찬하기 바빠 그러고 있어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야당 말도 일가견이 있어요. 한미 정상회담 두고 아청과 선물 공세뿐, 한은 정상회담, 미는 양자회담으로 불러 숙정 한마디에 1,500억 달러 추가 투자에 합의문 못 남기고 청구서만 들고 온 회담.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야당도 그것도 야당도 국민의힘당도 이럴 때는 갖다 정치적인 그런 공세를 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그걸 누누이 얘기했죠. 지금 트럼프가 이점이 부정선거니 뭐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성공적인 한국 벗겨먹기거든요. 그런데 성공적으로 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재명이 이번에 성과는 잘했다. 그리고 트럼프도 성공했다. 이런 것에는 야당 책임도 있어요. 야당이 자꾸 이렇게 이미 대통령이 됐으면은 물론 거대 여당이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 봐서는 국민의힘당이 이러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들었지만은 이렇게 해외 정상회담이 있고 있을 때 뒤통수 대고 그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숙청 한마디에 1,500억 달러 추가 투자에 숙청이라든지 이런 말을 풍긴 것은 탄 교수 외에 야당이라든지 윤석열 지지자 층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것이 국익에는 도움이 안 됐다는 소리죠. 합의문 못 남기고 청구서만 들고 온 회담이라는 거. 국민의힘당에서는 지금 찍고 까부네요. 이렇게 야당이 똑똑한 놈들이 있어서 이렇게 찍어줌으로 해서 이 여당은 또 대통령이나 여당은 정신 바짝 차리는 거죠. 겉모습만 아니라 내부적인 것에서 이 국민의힘당에 상당히 똑똑한 놈들이 많아요. 네, 똑똑한 인물이 많죠. 네. 그런데 민주당은 단합을 잘해요. 당 대표가 뭐가 어디든 무슨 결점이 있든 다 저들이 다 싸고 다 해서 대통령 만들어 놓잖아요. 만약에 이재명을 갖다 국민의힘당에 대선 후보로 냈으면 떨어져요. 왜냐하면 저들끼리 찍고 까불고 다 칼질해서 난도질 해버리니까. 국민의힘당은 민주당한테 배울 건 단합하는 걸 배워야 돼요. 내부 총질 그만하고.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마중도 배웅도 없는 초라한 나쁘고로운 회담이었다. 우리 정상회담이라고 부르고 미국은 양자회담을 불렀다 꼬집었다. 이것이 미국에서 초청한 정상회담이라보다도 실무회담이었다고 그래요. 한미 정상회담은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된데 모든 대통령 정상회담들은 하나는 정상적인 모든 격식을 갖추고 총포를 뿌리고 무슨 파티가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약간 추가되어 있는 그런 간소화된 그런 또 정상회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처럼 업무로 인해서 만났다. 이번에 업무란 것은 돈싸움 아니에요? 서로 관세 가지고 싸우러 갔는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재명 대통령한테 먼저 치명타를 날려서 펀치를 날려서 기를 죽여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하려 했죠.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라든지 우크라 젤렌스키한테다 트럼프가 뭐라 했습니까? 너는 부정선거했잖아. 아니면 너는 대통령 임기가 끝났는데 왜 대통령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공격했잖아요. 근데 탄 대사를 우리나라에 보낸 것도 부정선거니 이재명이 부정선거를 했다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선거하기 전에 김문수가 대선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자 그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축하한다고 국민은 후보에 당첨된 걸 축하한다 그랬어요. 그 김문수 갖고는 이긴다는 거예요. 그건 세 살 먹은 애다 알죠. 그런데 김문수가 끝까지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안 했잖아요. 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어쩌다가 투표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피선거 박탈을 갖다 시켜버린다면 자기는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또 만약에 자기가 대통령이 떨어져도 당대표는 할 수 있다. 그런 사욕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권선동이 마지막까지 뒤로 버티면서 나는 단일화 안 해. 지가 입으로 단일화 하겠다고 20번이나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고 그래놓고 그래서 시켜놓으니까는 딱 되자마자 나는 단일화 안 한. 네 한덕수 너는 국민의힘당에 1,000원 한 장이라도 회비를 낸 적 있어? 당 회비 낸 적 있냐? 그 다음에는 또 며칠 후에는 한덕수는 국민의힘당에 10,000원 한 장이라도 회비를 낸 적 있어? 이라고 돈 타령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돈 타령해. 그는 이어서 장동영이는 숙청이란 말 한마디에 추가로 1,500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왔다면서 1,500달러를 준다는 게 아니고 투자잖아요. 투자하면 뭐가 남겠죠. 정상회담이라고 우기면서 합의문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청구서만 들고 온 회담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것도 거짓말 아니죠. 그러나 이제 그쪽 시기가에서 삐딱하게 이렇게 자꾸 두들겨 패면은 이재명이도 이번에 처음 트럼프와 만난 자리에서 상당히 잘 해 나갔다. 장 대표는 특히 여당을 향해 윤석열 정부 외교에 대해서 실밥 하나만 빠져나와도 두들겨 패기를 바쁘더니 이재명 정부 외교는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 와도 눈 감고 칭찬하기 바쁘다며 미국은 이 대통령 귀국병이 내리자마자 한국산 반도체 중국 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이 묻는 4가지 질문이라며 도대체 얼마를 퍼주기로 약속했고 앞으로 얼마나 더 퍼줘야 하나, 기업을 쥐어짜 퍼주고 나면 국내 기업 투자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러고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배짱이 대체 어디서 나오나, 조선 제조업 생태계는 어떻게 할 거고 국내 고용 악화는 또 어떻게 할 건가. 전부 미국으로 상법이니 뭐니 노란봉투법 때문에 다 우리 기업들이 전부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가버리잖아요. 상속세는 OECD 국가에서 우리가 세계 2위로 많아요. 50%를 갖다 뺏어버리면 지게 할아버지 때 만들어 놓은 기업이 손자 때 가면 18% 주식을 가지고 뭘 갖다 방어를 하겠어요. 미친 잭, 병든 잭에 비유해 3대 특검은 미친 칼춤을 계속 두고 볼 건가. 그런 특검은 연장하자 달려드는 민주당이 과연 제정신인가를 제시했다. 장동영이가 똑똑하긴 한데 굉장히 생긴 것보다는 강성이네요. 근데 속이 시원하네요. 한편 장 대표는 전날 정의용 사무총장과 김도움 정책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는데 두 분의 능력, 영향력이 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당대회 기간 동안 당원 국민에 말씀드렸던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 민주당이 46%고 지지율이 국민의힘당이 36%까지 올라왔던 건 장동혁이 당대표 되면서 다시 국민의힘당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그는 107명 하나로 뭉쳐 싸우는 게 최선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당직은 먹기 편한 초밥을 만드는 것보다는 큰 주먹밥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인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죠. 초밥보다는 주먹밥이 배고프고 똘똘 뭉치는 거 주먹밥이 낫네요. 장 대표는 중도로 의원을 확장하겠다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보수가 아니라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네요. 김문수보다 장동혁이가 된 건 천만다행이에요. 김문수가 됐으면은 국민의힘당을 지지했던 사람이 등 돌릴 사람이 많았어요. 나부터도 등 돌리죠. 김문수가 됐다면. 근데 장동혁이 좀 똑똑하고 강하고 그런 것이 지금까지 국민의힘당이 보여준 무능함과 이기적인 개인주의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선각으로서 나의 정치 코멘트는 마지막 또 한 개가 남아있네요. 예.